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녀의 공허한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강지훈이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피로와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고 그의 값비싼 슈트에서는 낯선 여자의 샤넬 노본주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화려한 만찬을 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감흥도 없었다. 아직 앉았어.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건조했다. 기다렸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어요. 유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지우는 그제야 기억났다는 듯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아, 미안.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셔츠 소매에 묻은 아주 희미한 립스틱 자국을 유하는 보았지만 애써 외면했다. 그는 식탁에 앉는 대신 곧장 서재로 향했다. 그가 던진 마지막 말은 그녀의 심장에 차가운 비수가 되어 박혔다. 피곤해서 그런데 저녁은 거르지. 내일 아침 일찍 나가봐야 하니까. 유아는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그녀는 눈물을 감추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정원의 통유리창 너머로 무언가 작은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비에 흠뻑 젖은 작은 길고양이 한 마리가 다리를 절뚝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고양이의 눈에는 세상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유아는 고양이의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준비했던 완벽하게 구워진 연어 스테이크에 가장 부드러운 살점을 발라내어 작은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구급 상자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정원으로 나갔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하악질을 하며 그녀를 경계했다. 하지만 유아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동물과 교감하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곁에 앉아 기다려주었다. 마침내 경계를 푼 고양이에게 그녀는 연어를 먹이고 상처 입은 다리를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다.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고양이의 젖은 털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남편에게서는 받지 못했던 위로를 이름 모를 이 작은 생명에게서 받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남편이 사준 한 번도 입지 않은 화려한 드레스들이 유령처럼 걸려 있었다. 그 옷들 뒤 벽 안쪽에 숨겨진 작은 비밀 공간. 그 안에는 낡고 작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진짜 삶이 잠들어 있었다. 손때 묻어 반질반질해진 붓 한 자루,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그녀가 대한민국 재계를 그림자 속에서 지배하는 천명그룹의 신 회장, 그녀의 할아버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신유하. 그녀는 그저 평범한 현모양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제국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그녀는 3년 전 지독한 정략 결혼을 피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택해 도망쳤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목숨처럼 여겼던 그 사랑이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붓을 들어 허공에 무언가를 그렸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잊혔던 감각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순종적인 아내의 공허한 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술가의 날카로움과 제국의 상속녀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남편의 배신이 그녀를 잠에서 깨우는 잔인한 모닝콜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다시 붓을 잡는 그날, 강지훈의 위태로운 패션 제국은 거대한 폭풍의 눈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결혼 3주년 기념일.
그날은 신유아의 세상에 마지막으로 희망이 떠올랐던 날이자 그 희망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난 날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패션 브랜드 지호은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 론칭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드레스룸에는 그가 사준 보석처럼 화려한 드레스들이 즐비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외면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직접 고른 소박하지만 흐르는 듯한 광택이 고귀한 아이보리색 실크 원피스를 택했다. 그것은 조용한 저항이자 아직 남아있는 그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마지막 외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아내라는 이름의 화려한 인형이 아니었다. 오늘 밤만큼은 신유아 자신으로 서고 싶었다. 행사장은 성공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별처럼 터졌고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셀러브리티와 재계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거짓된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유아는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했다. 남편 강지훈은 그녀를 파트너로서 소개하는 대신 행사장 구석에 세워진 마네킹처럼 방치했다. 그의 모든 관심과 미소는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있었다. 바로 그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행사장 입구로 쏟아졌다. 그의 진짜 주인공 오수진이 등장한 것이다. 그녀는 지훈이 디자인한 몸의 모든 곡선을 대담하게 드러내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여왕처럼 걸어 들어왔고 지훈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에게 다가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장내가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렌즈가 무대 위의 두 사람과 그림자 속에 서 있는 진짜 아내 신유아를 번갈아 비추기 시작했다. 유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경멸이 섞인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마침내 행사의 클라이맥스. 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오늘 저희 지훈은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는 저의 새로운 뮤즈이자 영감의 원천인 오수진 씨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3년간 자신의 곁을 지켰던 여자를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덤 속처럼 고요했다. 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훈은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술병부터 찾았다. 독한 위스키를 몇 잔이나 영업후 들이켠 후에야 그는 마침내 아내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닌 잔인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혼해. 그 한마디가 유아의 마지막 남은 세상을 무너뜨렸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혼하자고. 지긋지긋해. 당신의 그 답답하고 재미없는 얼굴, 숨막히는 완벽함. 난 당신이랑 있으면 질식할 것 같아. 수진이는 달라. 그녀는 살아있어. 그녀는 나를 꿈꾸게 만든다고. 그는 서재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두었던 이혼 서류를 꺼내왔다. 그리고 그것을 3주년 기념일 저녁 식사를 위해 차려졌던 테이블 위로 그녀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당신은 내 야망에 어울리지 않아. 당신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서류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갈갈이 찢겨져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웃었다. 경멸과 조소가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하고 서늘한 미소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남편이었던 남자를 이제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린 그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이혼해요. 그녀는 그가 던진 서류를 줍지 않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가 이 집에 가지고 온 것은 작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그것만을 들고 자신이 3년간 살았던 황금빛 감옥을 미련 없이 걸어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우는 술기운 속에서 잠깐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한 공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다시 술병을 집어들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버린 것이 그저 재미없는 아내가 아니라 그가 평생을 바쳐도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거대한 세계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닫아버린 그 문이 사실은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였다는 것을.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신유아는 비로소 자신이 3년간 갇혀있던 황금 세장의 문을 스스로 열고 나왔음을 깨달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이상하게도 슬픔 대신 기묘한 해방감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온전히 신유아 자신이었다. 그녀는 텅 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다. 야간 근무를 서던 호텔 직원들이 그녀를 보고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눈으로 웅성거렸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건물의 안주인이었던 우아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아이보리색 실크 원피스, 차림의 작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만을 든 채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망명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마지막으로 이 거짓된 성을 걸어 나왔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흠뻑 젖으며 공중전화 부스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동전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밖에 울리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유아는 그 침묵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끝났어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왔을 때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차는 단순한 고급 세단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그대로 깎아 만든 듯한 위압적이면서도 우아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운전석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우산을 든 채 내렸다. 장 실장이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돌가면 같았다. 하지만 그가 유아를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눈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주인을 마침내 다시 만난 충신의 깊은 충성심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다가와 우산을 그녀의 머리 위로 기울였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왕족을 다시 맞이하는 기사의 맹세와도 같은 경례였다.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소중하게 받아들고 뒷좌석의 문을 열었다. 유아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같은 시각 지훈의 디자인팀 신입사원인 김민수는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며 회사를 나서고 있었다. 그는 늘 유에게 친절했고 그녀가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의 눈에 비를 맞으며 길게 위태롭게 서 있는 유아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다가가려 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검은색 세단, 그리고 그녀에게 극진하게 경의를 표하는 의문의 남자. 그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그가 알던 조용하고 슬퍼 보이던 사모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유아를 태운 차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에서는 강지훈과 오수진의 축배가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수진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 이제 그 답답한 여자는 사라졌으니 우리 앞에는 탄탄대로만 남았어. 당신 회사랑 내 모델 에이전시랑 합병하고 우리 관계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아.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잔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는 유아가 떠난 빈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차갑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 불쾌한 감정을 술기운으로 애써 억눌렀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게 옳은 선택이야. 나는 내 야망을 위해 나아갈 뿐이야.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버린 것이 그저 재미없는 아내가 아니라 그가 평생을 바쳐도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거대한 세계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닫아버린 그 문이 사실은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였다는 것을. 검은색 세단 안. 유아는 차창 밖으로 자신을 버린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멀어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자의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복수의 불씨가 서려 있었다. 장 실장이 그녀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조용히 건넸다. 화면에는 거대한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형상의 로고가 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그림자 속에서 지배하는 그녀의 진짜 제국 천명 티안민 그룹의 로고였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아가씨. 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3년간의 긴 잠에서 깨어난 용이 마침내 자신의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다. 1년 후, 시간은 가장 공정한 심판관이자 가장 무자비한 복수자였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유하의 세계와 강지훈의 세계는 정확히 반대의 궤적을 그리며 흘러갔다. 천명 티엔민 그룹의 심장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펜트하우스에서 신유하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에 울고 웃던 순진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인 신 회장의 혹독한 가르침 아래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더 이상 붓이 아니었다. 수백억 달러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재무제표 경쟁사의 목을 겨누는 인수합병 전략 보고서. 그녀의 타고난 예술가적 직관은 이제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웃음을 잃었다. 대신 그 누구도 감히 속내를 읽을 수 없는 얼음처럼 차가운 평정심을 얻었다. 그녀의 가장 큰 변화는 그녀가 직접 설립하고 지휘하는 비밀 투자회사 CM 투자그룹의 탄생이었다. CM은 초승달 크레센트 문의 이니셜이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그녀가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아주기 위해 붙여준 이름이었다. CM 투자그룹은 천명그룹의 막대한 자본을 등에 업고 아시아 금융시장의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다. 정확한 정보력으로 무자비한 속도로 부실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여 되살려낸 뒤 몇 배의 가치로 되팔았다. 시장은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수장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거대한 포석이었다. 같은 시간 강지훈의 패션 제국 지훈, 지훈은 위태로운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유아가 떠난 직후 지훈과 오수진은 세상을 다 가진 듯했다. 그들은 보란듯이 관계를 공식화했고 회사를 합병했으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속이 텅 빈 거품에 불과했다.
지훈은 뛰어난 디자이너였지만 냉철한 경영자는 아니었다. 수지는 화려한 모델이었지만 그녀의 탐욕은 회사의 재정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였다. 그들은 무리하게 해외 시장에 진출했고 생산 라인을 늘렸으며 감당할 수 없는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었다. 그들의 야망은 회사가 가진 내실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결정타는 그들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유럽 시장 진출 프로젝트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서울에서 가장 비싼 청담동 거리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유럽의 패션 중심지인 파리에 진출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부 투자가 절실했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는 그들의 재정 위기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고 어떤 금융기관도 선뜻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들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한 줄기 빛처럼 혹은 악마의 유혹처럼 CM 투자그룹이 그들의 앞에 나타났다. CM 투자그룹은 그들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유럽 진출 프로젝트에 모든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 최종 투자 결정은 CM그룹의 베일에 쌓인 회장이 직접 참석하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이후에 내려질 것이라는 것. 지훈과 수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회사의 모든 운명을 이 단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에 걸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자료를 준비했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했으며 CM그룹 회장의 눈에 들기 위해 최고의 옷을 골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비전과 야망이 이 미스터리한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거미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 지훈과 수지는 초조하게 회의실에서 CM그룹의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거대한 창밖으로는 그들이 꿈꾸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저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마침내 회의실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중년의 남성 투자자가 아니었다. 먼저 들어온 것은 장 실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법률팀이 뒤따랐다. 지훈은 장 실장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실 안으로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가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 지훈과 수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 지훈 지혼 그룹의 운명이 걸린 회의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과 오수진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투자자들과 자신만만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유럽 시장에 화려한 무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탐욕스러운 야망이 번뜩이고 있었다. 마침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능숙하게 회사의 화려한 비전과 장밋빛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스크린 위로는 감각적인 영상과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갔다. 하지만 그의 발표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었다. 그것은 잘 만들어진 껍데기일 뿐, 그 안에 회사의 철학이나 진정한 가치를 담아내지 못했다. 그의 말은 공허했고 그의 자신감은 오만해 보였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 노련한 투자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대표님의 비전은 훌륭합니다만 최근 몇 분기 동안의 부채 비율 급증과 현금 흐름 악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내실이 회사에 정말로 준비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지훈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준비된 답변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회의장 뒤편에 앉아있던 장 실장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았구나. 마침내 지훈의 발표가 끝나고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알렸다. 다음은 아시아 금융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한 미스터리의 주인공입니다. CM 투자그룹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모두가 궁금해했던 베이레사인 회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마치 외부의 거대한 힘에 의해 밀려나듯 안쪽으로 활짝 열렸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문 쪽을 쳐다보았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장 실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돌가면 같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의 뒤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법률팀이 마치 그림자 군단처럼 조용히 들어와 회의장 양쪽으로 도열했다. 지훈과 수지는 불안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실 안으로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3년 전에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순종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창조해낸 자의 절대적인 자신감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입은 미니멀한 흰색 파워수트는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도 그녀의 존재를 강력하게 빛내고 있었다. 신유하였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발표 자료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뇌리 속으로 3년 전 자신이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날아와 박혔다. 당신은 내 야망에 어울리지 않아. 오수진의 아름다운 얼굴은 공포와 불신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 어떻게 이런 괴물이 되어 돌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유아는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 테이블의 상석 회장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그녀의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과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비즈니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몇 가지 간과하신 부분이 있군요. 그녀는 스크린에 지훈그룹의 내부 재무제표를 띄웠다. 그것은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은 끔찍한 진실이었다. 분식회계의 흔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 그리고 오수진의 개인 에이전시로 흘러들어간 불법적인 자금 흐름까지. 당신들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허상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그녀는 의학용 메스처럼 차갑고 정확하게 그들의 거짓된 성공을 해부했다. 지훈과 수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사형수처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유아는 자신의 최종 결정을 선고했다. CM투자그룹은 당신들의 회사에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두 사람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대신 당신들의 회사를 인수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간의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감안하여 상당한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말입니다. 그녀의 복수는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는 척하며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왕국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도 우아한 마지막 선고였다. 마지막 선고가 내려진 다음 날 강지훈의 세계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CM투자그룹의 지훈, 지호온 그룹 인수는 금융시장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언론은 몰락한 황태자와 귀환한 여제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대서특필했고 회사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지훈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화려한 모래성은 유아가 일으킨 거대한 파도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오수진의 추락은 더욱 비참했다. 그녀의 화려한 과거와 교활한 계략은 천명그룹의 막강한 정보력 앞에서 낱낱이 발가벗겨졌다. 장 실장이 흘린 익명의 제보 하나에 언론은 그녀를 탐욕에 눈이 먼 악녀로 규정했다. 그녀의 모든 광고 계약은 취소되었고 소속사는 계약 파기를 통보했으며 그녀를 따르던 팬들은 하룻밤 사이에 가장 무서운 안티팬으로 돌아섰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신유아의 평범함이라는 현실을 이제는 그녀 자신이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텅 빈 자신의 아파트에서 인터넷에 쏟아지는 악플들을 읽으며 절망의 비명을 질렀다. 강지훈은 자신의 왕국이었던 회장실에서 이제는 자신의 주인이 된 신유아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CEO가 아니었다. 유아는 그를 해고하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훨씬 더 잔인한 형벌을 내렸다. 강지훈 씨는 오늘부로 지훈그룹의 디자인 1팀 팀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장 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다. 앞으로 모든 업무는 신유아 회장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새로운 디자인 총괄 이사님께 보고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세운 왕국에서 자신이 경멸했던 부하 직원들과 똑같은 자리로 강등된 것. 매일 아침 출근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여자의 성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것.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며칠 후 지훈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수진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는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였다. 왜 그랬어? 수진은 히스테릭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왜냐니 당연히 돈 때문이지. 당신이 가진 모든 것 하지만 결국 당신은 빈털터리가 됐고 그 여자가 모든 걸 가졌잖아. 당신은 패배자야, 강지훈.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3년간 사랑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거대한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재미없고 답답하다며 버렸던 유아의 침묵과 헌신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진실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유아를 찾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옛 집무실, 이제는 유아의 공간이 된 그곳에서 새로운 회사의 로고, 디자인을 검토하고 있었다. 유아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어. 제발. 유아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강지훈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3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그저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증오도 원망도 아닌 완벽한 무관심. 그것이 지훈에게는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다. 유아는 회사를 빠르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유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브랜드를 재탄생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시장의 유행을 좇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예술가적 영혼을 회사에 불어넣었다. 그녀는 패션과 순수 미술을 결합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무명의 젊은 화가, 조각가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선보였다. 유아의 옷은 더 이상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니었다. 그것은 움직이는 예술 작품이었고 입는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는 캔버스였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비평가들은 그녀의 대담한 시도에 찬사를 보냈고 소비자들은 그녀가 제시하는 새로운 차원의 럭셔리에 열광했다. 회사는 기적처럼 되살아나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제국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가 아닌 창조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모두 끌어안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유일무이한 창조주였다. 2년 후, 시간은 가장 위대한 창조주이자 가장 공정한 심판관이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지훈의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폐허 위에서 신유화의 제국은 눈부시게 솟아올랐다. 한때는 지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회사는 이제 유하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브랜드명의 변경이 아니었다. 회사의 심장 자체가 바뀌었다. 유하가 새로 지은 본사 건물은 전통적인 한옥의 고즈넉한 중정과 현대적인 유리와 강철 구조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그곳에서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자유로운 토론 소리와 백발이 성성한 장인들의 묵묵한 바느질 소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과거와 미래는 더 이상 서로를 적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그 둘은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공존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 자신도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 입은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예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리더였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은 유아 청명 칭밍 재단의 설립이었다. 재단은 그녀처럼 재능은 있지만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인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청명재단의 첫 번째 기획 전시회, 새로운 숨결, A New Breath의 개막식이 열렸다. 전시회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예술과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그곳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작품이 걸려 있었다. 신유아의 3년 만의 신작. 작품의 제목은 아이러니하게도 내조의 여왕, The Queen of Homemaking, 하우젤이었다. 작품은 거대했다. 폭 4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캔버스. 그것은 추상화였지만 그 안에는 한 여성의 모든 서사가 담겨 있었다. 그림의 왼쪽은 질식할 듯한 회색과 답답한 베이지색이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캔버스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안에는 희미하게 깨진 와인잔의 형상 차갑게 식어버린 스테이크의 흔적,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수국의 실루엣이 보였다. 고통과 인내 침묵의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캔버스의 중앙을 가로지르며 아주 작은 틈새에서부터 강렬하고 눈부신 코발트 블루 색상이 폭발하고 있었다. 그 푸른색은 모든 회색을 집어삼키며 캔버스의 오른쪽으로 나아갈수록 더욱 자유롭고 역동적인 형태로 춤을 추었다. 그 안에는 수천 개의 별처럼 반짝이는 금박과 상처 입은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처럼 선명한 진홍색 물감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것은 파괴이자 창조였고 절망이자 부활이었다. 전시회장 한쪽 구석 인파 속에 섞여 한 남자가 그 그림을 보고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CEO가 아니었다. 평범한 기성복 차림의 그는 지난 2년간의 세월을 얼굴에 그대로 맞은 듯 깊은 피로와 회한에 젖어 있었다. 그는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자신이 버렸던 여인의 위대함을,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잃어버린 세계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의 그림 속 회색빛 감옥은 자신이 그녀에게 주었던 펜트하우스였고, 폭발하는 푸른색은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던 그날 밤의 해방감이었으며, 흩뿌려진 진홍색은 그녀의 찢어진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눈물이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재미없고 답답하다고 경멸했던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토록 치열하고 위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전시장의 환한 조명이 켜지며 신유아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저는 오늘 예술가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편견과 기대로 인해 닫혀버린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오늘 이 전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방의 문을 열고 여러분 자신만의 새로운 숨결을 찾아 나서는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바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우는 멀리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보지 못했다. 아니, 그녀는 그가 있는 방향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세상 속에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후원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둘러싸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진심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감히 닿을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눈부신 세상을 스스로 창조해냄으로써 그의 존재 자체를 과거의 희미한 얼룩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그녀가 사랑하는 예술과 그녀가 지켜야 할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낸 무한한 미래의 청사진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쟁취해낸 가장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이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제1장 황금 3장 속의 고요한 폭풍 결혼 3주년 기념일의 밤. 신유아의 세상은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처럼 보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다이닝 룸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직접 고른 흰색 수국이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촛불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그녀가 몇 시간에 걸쳐 준비한 프랑스 코스 요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단 하나 이 교향곡의 가장 중요한 연주자인 그녀의 남편 강지훈만이 부재했다는 점만 빼면 시계의 분침이 무심하게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다. 완벽하게 구워졌던 양갈비는 차갑게 식었고 최고급 와인은 그 향을 잃어가고 있었다. 유아는 텅 빈 의자 맞은편에 앉아 창밖의 도시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죄수이기도 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완벽한 아내라는 역할을 연기해왔다. 그의 취향에 맞는 옷을 입고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위해 완벽한 미소를 지었으며 자신의 모든 꿈과 정체성을 강지훈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기꺼이 묻었다. 철컥.